안녕하세요.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순공 플래너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이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특강에 오신 분들은 어떤 절실함이 있으셔서 여기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시작한 공부, 어쨌든 체계적으로 본인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플래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게 플래너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본인을 잘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플래너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도 되고요.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인사조직으로 이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런데 왜 플래너 강의를 해?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진짜 특강이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는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경영학으로 강의를 했었던 거고요. 그 전에는 대치동에서 학부모님들과 아니면 이제 강남에 있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시 컨설팅이나 제가 입시 컨설팅 플래너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의외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자격증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가지고 컨설턴트 자격이 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를 계속 해오다가 여러분들에게도 어렵게 시작한 공부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합격을 빨리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올해는 제가 체감한 게 작년하고 또 달라요. 굉장히 공부의 레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상향 조정이 됐고요. 여러분들 수준이.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합격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아주 좋은 분위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서 초반인데 불구하고 사실 지금 이제 중반으로 아직 이제 중반 정도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체감은 합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분들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표를 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그리고 귀찮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한번 짜놓고 나서 그게 습관화가 되면요, 계획표가 없으면요 나침판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획표를 잘 빠르게 짤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인노무사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목표가 있죠. 어떻게 하면 공인노무사를 남보다 빠르게 더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환점에 있어서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래너를 짜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신의 시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내가 전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기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요. 상황마다 사람들이 다 시간이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과 맞는 학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 저 같은 경우는요, 강의를 한 번에 몰아서 들고 주중에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저는 제가 이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주중에도 만약에 학원을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왔다 갔다 하고 버리고, 하루는 쉽게 가겠죠. 빨리빨리 가는데 그러다 보면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박물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에 2차 과목을 진행을 다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조금 셀공할 수 있는 시간, 순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집중해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순공 시간을 확인한다고 했죠. 셀공 시간, 자기 가용 시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큰 그림을 짜본다. 이 큰 그림은 뭐냐면 내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언제 시험이 있는지, 그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학원에서 나가는 순서대로 봤다, 그거대로 해서는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진도는 부차적으로 나를 끌어주는 어떤 수레에 불과하고요. 따라가면서 내 공부는 내가 해야 되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과목별로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 달라요.
쫙 수험서를 봤을 때 이거는 좀 내가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모르겠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라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피드백을 해야 돼요. 짧게라도 얼마큼 내가 하고 있는지, 못한 건 뭔지, 왜 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는 그 계획표를 수정할 때 나만의 계획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왜냐면 피드백을 하다 보면요, 계획표라는 게 사실 잘 안 지켜져요. 저 같은 경우는요, 50%밖에 못 지켜요. 왜? 저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말하는 거나 이 성격은 되게 급한데 이게 굉장히 저는 공부하는데 너무 꼼꼼해요. 그래갖고 막 제가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모든 공부를 할 때 잠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남보다 느리니까. 그래서 잠을 거의 안 자고 저는 공부를 했었어요. 옛날에도. 그러다 보니 주말에는 좀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짠 계획표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무리수를 두는 거였고, 여러분들은 저같이 느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속도도 굉장히, 읽는 속도도 빠르고 이해도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계획표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일 단위도 필요하고요, 주 단위도 필요하고 월 단위도 필요하고 분기별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한다는 것은 암기를 하다 보면요,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난해한 것들은 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다 보면요, 암기가 척척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시간과 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계획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안 지켜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쫓기고 그냥 사람은 살다 보면은 변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계획표는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계획표 수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순공, 가용, 셀공 시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본인의 시간을 잘 들여다보고 내 생활 패턴이 어떠한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는 순공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너를 나눠드렸죠. 한번 펼쳐보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간단으로 순공 시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일일 시간표가 있죠. 일일 시간표, 주간 시간표인데요. 주간 시간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제 순공 시간을 어떻게 확인을 할까라고 한다면, 먼저 기상 시간,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만약에 회사를 다니신다면 퇴근하고밖에 시간이 안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묶여있는 시간은 내가 쓸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체크를 안 하셔도 돼요. 뭐냐면 일어나는 시간, 내가 전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공부만 하신다, 수험에만 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계획표를 짰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을 글 거고요. 몇 시에 일어나느냐, 점심을 몇 시에 먹느냐, 저녁을 몇 시에 먹느냐, 취침 시간은 몇 시냐를 중심으로 해서 요거를 짜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기상 시간, 점심을 먹고 저녁 시간, 취침 시간, 이렇게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원 수강 시간은 내가 쓸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고정된 시간이에요. 여러분마다 다르겠죠. 여러분마다 다른데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인강을 또 한번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인강도 안 듣고 교회도 안 가고 운동도 안 하고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있고, 학원 시간에는 내가 뭐를 할 수가 없다, 묶인 시간이다, 내가 쓸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묶어놨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공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하루에 13시간씩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더니 65시간이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공부를 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13시간씩 잡았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훨씬 더 체력도 좋고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거의 코피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순공 시간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면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큼 했는지 잘하고 있는지 그거 잘 모르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방법은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복습을 하는 데서 철저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인데 시험을 볼 때 수험서를 이렇게 5-6권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정말 막막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뭐냐면요. 목차를 일주일 내내 봅니다. 목차를 거의 외울 정도로. 그리고 책을 막 넘겨서 목차 부분을 확인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책이 조금 만만해 보여요.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해요, 저는. 그게 가장 우선 저는. 왜냐하면 과목이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딱 덮어져 있을 때는요. 이렇게 책이 또 수험서는 이만큼 두껍잖아요. 5-6권이 쌓여 이렇게 탑처럼 쌓여 있잖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 책을 계속 봐요. 목차를 거의 외울 정도로. 그러면요. 일단 용어가 익숙해지면 이 과목이 좀 쉬워 보여요. 저는 일주일 동안 그것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들어가는데 방문각의 이제 1차, 2차 과정 프로그램입니다. 일단은 1차는 7월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2차 프로그램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9월에서 12월까지 연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본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1기가 끝났고 오늘 GS 2기가 4월부터 5월까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서 5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6월부터 7월까지 GS 3기가 시작이 되고요. 8월 15일에서 16일 이틀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느냐 저는 이렇게 짰습니다. 선택 과목을 노동경제학 민법 민사소송법이 아니고 저는 이제 경영조직론을 강의하니 경영조직론으로 넣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맞는 과목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1, 2, 인사관리 경영조직론 행정쟁송법 이렇게 했습니다. 주 몇 회 독을 할까? 저는 경영조직론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 보니 18주가 나옵니다. 18주가 나오는데 과목별 양을 나눠야 되겠죠. 내가 이 동안에 기본 이론을 듣는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경조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1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별 1주 5회 독을 하겠다라고 저는 계획을 짰어요. 왜냐? 그게 18주 동안 18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13강이 이루어지는데요. 중간에 추석도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끝나고 나면 잠깐 1월로 넘어가면서 잠깐 쉬는 틈도 있어요. 그러니까 3주의 틈이 있겠죠. 5주 정도 틈이 있네요. 그런데 어찌됐든 일주일 동안 5회 독을 하겠다. 그럼 아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을 짜는데 매일 1회 독을 해야 되네요. 근데 이제 1강, 그러니까 한 회 강을 횟수를 보면은요, 그 양을 보면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암기할 내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암기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독수를 늘려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심화 이론. 1월부터 3월까지는 그 진도에 따라서 12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12주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이제 단문 연습을 해가면서 3회독, 주 3회독 이상하다. 왜 12주나 되는데 5회독에서 3회독으로 줄었을까? 이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읽었어요. 그런데 이때 조금 뭔가를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들어오던 단어도 들어오면서 뭔가가 저 심도 있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 3회독을 하고요. 그리고 GS 2기에 이때는 9주입니다.
9주인데 이때는 이제 단문 25점짜리 50점 연습을 하면서 진도별 주 5회, 아니 3회독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6월부터 7월까지 GS 3기 이때는 9주의 또 시간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복습, 모의고사를 정리를 하고 복습하는 시간으로 저는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부분들은 책을 찾아서 복습을 하는 시간으로 가졌고요. 마무리 2차 시험 이제 8월에는 한 3주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3주간 시간이 있는데 이때는 내가 정리했던 키워드를 완전히 암기하면서 과목별로 이제 이해독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짰어요. 그리고 이제 월간 계획을 세우겠죠. 월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단원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도만 개괄적으로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간이나 일일 스케줄에 이제 이거를 보고 반영을 해야겠죠. 아까 전체적인 것을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스케줄, 그리고 월간에도 반영을 하고 월간을 이게 짜면 주간이 되는 거죠. 주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간. 그렇게 나서 일일 스케줄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스케줄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그 사람마다 공부하는 속도나 양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어려운 과목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과목에 시간을 더 많이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일일 셀 공식 스케줄을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간대별로 나와요. 시간대별로 여기는 과목에 오늘 뭐를 얼마큼 할 것인지라는 것을 이제 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짤 수도 있죠. 5과목이에요. 5과목인데 이렇게 하루에 3과목만 하겠다. 나는 처음 이제 지금 중간 정도 됐겠지만 처음에는 내가 읽는 것도 일회독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시간을 저렇게 잡아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한 번 도는 거로 할 수가 있겠다. 행정쟁송법이 어렵다고 하니 좀 시간을 이틀에 걸쳐서 한번 해보리라.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거를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고요. 다릅니다. 이게 이제 색깔별로 표시한 건 이유는요.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내가 여기서부터 1시부터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면요. 내가 얼마큼 했는지 이것이 굉장히 이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많이 칠해져 있는데 어떤 과목은요. 많이 안 칠해져 있는 과목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색깔을 정해서 칠해 놓으면요. 일일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공부를 한데 뭐 일일이 쓰지 않아도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플래너 있는 그대로 제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형광펜, 이제 과목별 형광펜을 지정했다면 공부 시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라고 했죠. 아까 이틀에 걸쳐서 꼭 할 필요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틀에 걸쳐서 안 합니다. 저는 하루에 모두 조금씩이라도 다 건드려 봅니다. 저는 이렇게 짜요. 저 같으면 이렇게 2시간씩, 뭐 3시간씩, 2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4시간 뭐 해서 저는 안 본 과목은 궁금해요. 궁금해서 막 불안해요. 그래서 다 봐야 돼.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경조를 2시간을 잡았다. 근데 그날 나가는 양은 있잖아요. 진도별로 그 양을 나가는데 그거 2시간 동안 일회독하는 거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전부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해독수를 늘리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근데 2시간 동안 해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독수 늘리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해독수를 계속 늘리다 보면 처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다르고요. 두 번째 들어오는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에 읽을 때는 전혀 귀에 아니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단어가 두 번째 이런 단어가 있었네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독수를 늘리는 거 처음에 과목하고 좀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해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주간 이번 주에는 일정 3회독 뭐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본인들이 본인의 방법에 따라서 쓰시라는 겁니다. 다음엔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점검하고 일주일에 한 달 시간 점검을 하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일 피드백, 주 피드백을 하게 되면 쭉 연결이 되면 주 피드백이 되겠죠. 근데 어디다 하느냐? 여기다가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에다 할 수도 있어요.
여백에다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얼마든지 본인이 100%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뭐가 남았느냐, 이런 걸 어디에다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피드백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오늘 정한 양을 다 했는데도 시간이 남았어. 아니면 그러면 내가 널널하게 시간을 짰구나. 그럼 더 촘촘하게 짜야 되겠죠. 양도 더 늘려야겠죠. 이렇게 일주일 해보면요, 내가 스케줄을 제대로 짰다 안 짜다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제대로 된 플래너다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백지 기억법이라고요. 저는 피드백을 하면서 이걸 꼭 합니다. 이건 뭐냐면 과목별 빈 노트를 준비합니다. 과목별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다 이제 이 노트예요. 지금 이제 노트라고 보고 오늘 2021년 4월 4일 이제 오늘은 이제 일회독을 하는 날이에요. 일회독. 이제 오늘 1장 복습을 하는 날입니다. 몇 장 안 돼요. 근데 조직 다 막 조직만 썼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쓴다는 거냐 대단한 거예요. 한 번 읽고 못 쓸 수도 있어. 조직, 목표, 막 중구난방 써도 돼요. 그리고 분업, 뭐 효과성, 뭐 이렇게 뭐 쭉 쓰다 보면요 문장도 안 되고 맞지도 않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일회독하고 딱 덮고 써야 돼. 상상을 하면서 써야 되니까 생각을 하면서 딱 덮고 백지에다 써야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는지 이해를 했는지 내가 얼마큼 건졌는지 알 수가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서술형의 답안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 내가 읽었을 때는요 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알 것 같은 거지. 근데 딱 덮고 나서 써보라고 그러면 정말 생각 한마디도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경영 조직론이라니까 경영하고 조직은 생각나겠네요. 그건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독을 했어요. 이해독을 했으면 조금 생각이 더 날 수도 있어요. 조직은 목표 달성의 도구이다. 이것만 생각해서도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과하게 써놨네요. 너무나도 이게 이제 서술형 문장이잖아요. 처음엔 단어만 시작했다가 이게 한 5회독에 가서 쓸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근데 뒤에는 앞에는 조금 암기가 됐어요. 여기가 서술형으로 마침표 찍었죠. 대단하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단어만 막 쓰게 돼요. 요거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조직의 목표나 조직의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이다. 이야, 완전히 완벽하죠.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진짜 공부를 할 필요가 벌써 하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2회독, 3회독, 4회독, 그 노트에는 10회독 계속 날짜별로 가면서 내가 공부한 걸 남기는 거예요. 그럼 단어가요 계속 달라져요. 그리고 한번 이 현출해낸 그것들은요 생각이 계속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지 기억법을 쓰는 거 중요하고요. 뒤에 그 플래너를 보면 과목별 회독 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플래너라는 것이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써도 되고요. 나는 한 장에 일주일 플랜에 모든 걸 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그냥 거기다가 쓰셔도 돼요. 이걸 꼭 여기에다 체크를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월 피드백 하셔야 되죠. 얼마큼 완성을 했는지. 월 피드백 그냥 빈 공간에 해도 되고요. 아까 했던 어떤 거냐면 여기 월 피드백 여기다 해도 되죠. 얼마큼 이루어냈는지 여기다가 해도 됩니다. 밑에 간단하게 해도 돼요. 과목별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피드백은 어떤 형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여유시간과 보상입니다. 여유시간, 계획표는 진짜 지키지 못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표가 필요한 거고요.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꼭 하다 보면 꼭 변수가 생겨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공부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계획표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제 거를 해야 될까요? 오늘 거를 해야 될까요? 오늘 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왜? 어제 거를 하다 보면요. 아씨, 계획표가 밀렸네. 그리고 막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내일은 또 어제 거를 또 해야 돼요. 계속 밀리는 거예요. 아씨, 어차피 계획표는 못 지켜. 아, 몰라. 이러다 나중에 포기를 해요. 그래서 성취감이 없어요. 피드백을 하다 보면요. 좌절도 느끼지만요. 성취감도 엄청 많이 느껴요. 왜? 지키는 날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키기 쉬운 과목들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과목도 있는데 꼭 지키는 그런 과목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못 지킨 그런 거라면 조금씩 잠을 조금씩 30분씩 줄여서 쪼개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짜투리 시간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언제 공부를 하느냐, 여유 시간을 확보를 했잖아요. 아까 여유 시간. 저는 이게 빨간 게 뒤에서 한다 한 게 여유 시간이었어요. 여유 시간인데 이거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제 못 지킨 계획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 시간에 하면 돼요. 그리고 나 다 했어. 다 지켰어. 근데 정말 어려운 파트가 있어. 그 파트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도 돼요. 그런데 여유 시간에 나 이거 다 지켰어 라고 한다면 과목별 지키지 못한 양을 보충하는 시간이 되고요. 평소에 어려웠던 단원을 여유 있게 복습하는 시간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다 지켰다? 그러면 잠을 실컷 잘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영화 한 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반경을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 돌아와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된다면 그 자리를 거의 안 떠나요. 그 주위에서 빙빙빙빙 돌아요. 돌더라도 뭘 하더라도 뭐 영화를 보러 가나 운동하는 거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바운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도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거. 이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은요, 공부는 정해진 시간에도 하지만 산책, 이동, 기다리는 시간, 수업을 기다리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이런 시간에 활용을 하면 훨씬 좋다. 여기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앞에 이제 수업 전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정말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굉장히 암기를 열심히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모의고사를 되게 열심히 잘 보세요.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결국은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닌 사실은 상대평가예요. 이 시험은 절대평가를 가져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보다 한 글자라도 더 많이 써야 돼요. 더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암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건 개념을 들고 다니면서, 개념 진짜 안 이어지거든요. 개념을 들고 다니면서 이런 시간에 짧게 외우면요, 그때의 환경, 그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같이 생각이 나서 암기가 잘 돼요. 저는 그런 걸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산책,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산책이에요. 중간 저기 산책을 이렇게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뭐 한강도 가깝고 거기 뭐 서리풀 공원도 있고 해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의 전환도 되고 좀 무거웠던 게 좀 거치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게 아주 과격한 운동들은 피곤하잖아요. 뭐 그런 걸로도 풀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산책이 참 좋더라고요. 계획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실천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기도 하고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2배로 더 들어요.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되죠. 왜냐? 지키지 못할 계획표는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완벽한 계획표 없고요. 공부하다 보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수정을 해봤더니 널널하게 짰는지 여유 시간이 그렇게 이틀씩이나 필요가 없어서 이것도 내가 셀공 시간으로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이 더 늘어나서 69시간이 됐습니다. 65시간에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거 앞에도 여유 시간을 쓸 수도 있고 여유 시간을 여기 더
할 수도 있고, 여유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계획표를 너무 촘촘하게 썼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잡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 4시간에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워낙 느리다 보니 욕심은 있고 그러다 보니 저는 여유 시간을 많이 잡은 거예요. 근데 여유 시간이 이만큼 더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 계획표를 너무 꼼꼼하게 짰다.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짰다. 아니면 공부 시간을 1시간을 더 늘려서라도 그거를 다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아까 5회독인데 읽는 것만 한다면 그냥 10회독으로도 늘 수 있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그리고 여기서 3회독이었는데 5회독으로 늘릴 수 있거나 아니면 3회독인데 2회독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큰 틀이 또 바뀌면 시간표도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줄이거나 늘리거나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지만 공부 정말 하기 싫습니다. 공부할 때가 제일 편안하기도 해요. 근데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하기 싫을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저는 저만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쓰지는 않았는데 저는요. 시험이 끝나면 나 뭐 해야지 막 써놓습니다. 바닷가 가야고 여행 가야지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써요. 무진장 많이 써요. 아주 소소한 것까지 무진장 많이 써요. 책도 엄청 많이 목록을 되게 많이 적어요. 근데 책 시험 끝나고 읽느냐? 절대 안 읽어요. 시험 끝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막 적으면서 그 순간에 조금 희열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 시험에 합격한 자신의 멋진 모습을 그려보는 거, 저 이거 되게 많이 활용했어요. 유능한 노무사 되기 적습니다. 그리고 열리라는 자신의 모습을 책상 앞에 붙여놔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니면 그런 어떤 그 모습, 이런 사진 같은 거 아니면 잡지책 뭐 이런 거 인터넷 이런 데서 찾아서 저는 옛날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난 나중에 강의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앞에서 아이들, 친구들 되게 많이 가르치고 이러면서 난 선생이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커리어 우먼이 돼야겠다라고 해서 잡지책에서 오려서 그 얼굴에다 제 사진을 탁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멋지다 막 혼자 자아 도취를 한 거죠. 그래서 책상 옆에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나 이렇게 꼭 돼야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업에서 찾는 가장 인기 있는 노무사가 되기, 집 사기. 요즘 청년들은 평생을 일을 해도 집을 사기가 힘들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집값이 올라가지고. 근데 나는 유능해서 아주 능력이 있어서 노무사가 돼서 일을 잘해서 집 사야지 할 수 있어요. 멋진 스포츠카 갖게.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는데 되게 유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쇼핑 마음껏 하기, 친구들에게 언제나 시원하게 쏠 수 있는 경제력 갖기, 뭐 이런 거 되게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탁 붙여놔요, 저는. 그래서 누가 보거나 말거나 붙여놓고 혼자. 근데 어떤 때는 되게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노트에다 적어놓고 맨날 꺼내봐요. 제가 이 꿈의 목록을 언제부터 갖기 시작하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날긋날긋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열어보고 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몇십 가지 꿈 중에 거의 몇십 개를 또 이루고 또 몇십 개를 자꾸 쓰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몇십 개가 있는데 몇십 개가 지워져요. 그리고 몇십 개가 또 생겨요. 어쩜 그렇게 뭐가 많은지 새로운 것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졌던 꿈을 진짜 결혼할 때 이뤘어요. 그때 가졌던 생각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느냐 안 그려보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합격이죠. 지금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라면 내가 이 수험 시장에서 벗어나고 싶다. 근데 정말 합격을 해서 내가 진짜 당당하게 양복을 입고 내가 출근을 하리라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큰
꿈을 이루고 나면은요, 아까 그 외에 뭐 스포츠카 갖기, 집 사기 이런 것들은 아주 소소해서요, 사소한 꿈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루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가장 큰 거를 먼저 이룬다면 그 사소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충분히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그거를 향해서 가신다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당신, 강의를 들으신 당신 여러분은 꿈을 이룰 수 있고 이룰 겁니다. 그래서 꼭 합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하기 위해서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끝까지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궁금한 게 있다, 그리고 물어볼 게 있다, 그거 하나도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YUN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나 이메일을 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맞나요?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합격에 갈 수 있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기꺼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